여우별을 찾아서. 일장, 단 한 번의 특별했던 날. 재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몇 마디 늘어놓더니 축 늘어진 채로 수인의 집 현관 앞에서 길게 뻗어버렸다. 한숨을 폭 내쉰 수인은 늘 그랬듯 태연한 얼굴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질질 끌고 안방으로 옮겼다. 수인에게 재윤의 이런 모습은 딱히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얼굴에 피가 잔뜩 몰려 붉어질 정도로 힘을 쓰고서야 수인은 가까스로 재윤을 침대 위로 눕혔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재윤의 머리에 베개를 똑바로 받쳐주고 나니 뭔가 일을 끝낸 기분이 들어 수인은 두 손을 탁탁 털며 일어섰다. 재윤은 수인의 집에 느닷없이 찾아온 20여 분 전부터 뭐라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술을 처음 배운 날부터 재윤은 술만 취하면 수인의 집에 찾아오는 버릇이 있었다. 취한 날에 혀에 마취주사라도 한 방 맞은 듯 어눌한 억양으로 뭔가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주사는 오늘도 여전했다. 수인은 참지 못하고 손바닥을 활짝 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재윤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나게 때렸다. 제대로 말을 해. 너 또 헤어진 거야? 재윤에게 한심하다는 어투로 툭툭 던지듯 말을 하는 사이에도 수인의 손은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윤의 구겨진 채로 말려 올라간 바짓단을 단정히 내려놓고 양말을 벗기고 이불을 가슴팍까지 덮어줬다. 재윤이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는 희죽 웃는다. 그리고는 또 이어지는 어버버버. 넌 꼭 신나게 연애할 땐 연락 한 통 없다가 헤어지면 찾아와서 땡깡질이더라. 이제 포기했단 식으로 빈정거리며 수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내 재윤의 코고는 소리가 잠깐 머물던 정적을 깨면서 방 안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래. 내일 얘기하자. 인사불성인 너랑 무슨 얘기가 되겠니? 잘 자. 수인은 재윤이 듣거나 말거나 혼잣말로 굿나잇 인사를 하면서 아이 같이 천진한 표정으로 잠에 골아떨어진 재윤의 얼굴을 침대맡에서 슬쩍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20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그 천진함이 남아있는 재윤의 얼굴이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단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워 참고 또 참다 보는 얼굴이다. 4개월 만에 만난 재윤은 또다시 이렇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수인을 찾아왔다. 재윤에게 제 방을 내주고 안방에서 나오는 수인의 얼굴에 미묘하고도 수상쩍은 웃음이 서렸다. 재윤이 헤어지고 온 날마다 수인의 얼굴은 이렇게 미소가 번지곤 했다.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남자, 나의 친구 재윤. 나 여기 언제 왔어? 잠이 오지 않아 TV를 보다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수인이 귓가를 간지리며 들려오는 재윤의 목소리에 놀라 일어난 건 9시가 다 된 아침이었다. 부스스 눈을 떠보니 바로 전 샤워를 하고 나왔는지 촉촉하게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고 있는 재윤이 코앞에서 수인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수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눈을 감으며 불과 20cm 남짓한 거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재윤의 얼굴을 손으로 살짝 밀어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이 콩콩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너 어제 저녁 기억 안 나?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몸을 고추 세우고 일어나 앉으면서 수인이 물었다. 재윤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녀의 옆자리의 털썩 소리와 함께 무너지듯 앉았다. 그러면 그렇지. 수인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떻게 돼 내가 술만 마시면 기억이 안 나니?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다소 걱정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수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재은은 대답 대신 작은 한숨으로 답하고 소파에 더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나쁜 놈. 연락 한 번 없더니. 어이, 채수인 양?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계속 잔소리만 할 거야? 나 배고파. 참 뻔뻔한 녀석이다. 저렇게 뻔뻔한 녀석인 걸 알면서도 집에 찾아오면 내치지 못하고 받아주는 내가 더 한심하긴 하지만. 수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수인의 과한 동작에 재윤이 몸을 일으켜 수인의 팔을 잡았다. 어라, 화났어? 어디가? 제 표정을 살피는 재윤에게 그녀는 살짝 눈을 흘겼다. 밥 달라며. 술 마신 녀석 속이라도 달래주려고 주방에서 북엇국을 끓이는 내내 수인의 등 뒤로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재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인은 의식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손을 분주히 움직였다. 그를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요리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재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신경이 쭈뼛쭈뼛 곤두섰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재윤의 눈길에 서글프게도 그녀는 가슴 한구석에 뭉클한 행복감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평소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거나 별스럽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재윤이었지만 오늘은 별로 말이 없었다. 거실에 켜놓은 TV에서는 의학 박사 몇 명이 나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사회자와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었다. 인간의 트라우마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다. 사실 벗어나기 힘들죠. 신체적인 외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치유되고 만일 치유되지 못했다고 해도 보통 남아있는 후유증이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상처받았는지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가 환자를 앞에 두고 장시간 상담을 해도 100% 알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자기가 가진 트라우마를 전부 털어놓지를 않거든요. 사람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는 결국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앉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는 거죠. 강 박사님, 그렇다면 만약 트라우마를 치료받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박증, 편집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점차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아이가 성인이 돼서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방치하게 되면 더 큰 후폭풍이 오는 겁니다.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보고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본인이 받은 상처를 남에게 상처 주는 거로 풀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부분들을 똑같이 남에게 상처 주면서 외상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억압돼 있는 상처를 다른 대상에게 표출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보상 심리를 느끼는 것뿐이지 그건 시간이 갈수록 연쇄적으로 더 큰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버지가 바람둥이면 자식도 바람둥이가 많다. 이것도 어릴 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부모 중 한 사람의 외도를 목격했거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파괴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의식 속에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 마인드가 남아있겠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혐오스러워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TV 속에 강지우 박사라는 남자는 정신과 전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얼굴에 듣기 좋은 저음의 목소리로 사회자의 질문에 말을 술술 이어나갔다. 좆가는 소리 하네. 재윤의 분노에 찬 한마디와 함께 딸까 TV가 꺼졌다. 밥 먹으라고 재윤을 부르려다 TV만 멍하니 몇 분간 지켜보고 있던 수인이 깜짝 놀라서 재윤을 바라봤다. 재윤의 얼굴은 못마땅한 표정을 담고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의 조각이 잠깐 재윤에게도 그리고 그 옆에 수인에게도 바람처럼 찾아와서 가슴을 후비고 지나갔다. 밥이나 먹어. 수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재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식탁으로 데려갔다.